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대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6포인트 내려서 359.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장대 양봉 반등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빗각에 정확히 거의 맞아 떨어지는, 약간 남았지만요, 거의 이 정도면은 빗각 아주 잘 맞은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이런 빗각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뭐 남들이 다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마는, 그쵸? 이게 뭐 옛날에 찍었던 자리들을 모아온 건데, 사실 지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리긴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저걸 보고 저렇게 또 프로그램이 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그게 또 이렇게 맞을 때가 많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빗강 여러 개를 뚫고 내려왔었죠. 그동안에 강한 추세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 요거 뚫고 내려왔고, 두 번째 여기 뚫고 내려왔고, 세 번째 여기서 걸려든 건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수급을 먼저 따진다면은, 제가 4월 달에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외국인들이 4월 3일부터 5조 2천억의 매도를 어제까지 보여줬고, 그다음에 4월 통틀어서 5조 원에 가까운 어, 선물 매도를 보여줬다 말씀드렸죠. 물론 누적은 이제 매수를 갖고 있었지만,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매도의 또 총량은 거의 찼다라는 거를 어제 말씀드리면서 반발 매수,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것 같아요. 피보나치 자리로 한 칸을 다 옮겨갔죠. 23.6까지 한 번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발 자체는 좀 셌고요. 이러면서 뭐 외국인들은 중립 포지션으로 만들어 줬고, 또 어제 제가 조건을 하나 말씀드렸던 게 조금 아쉬운 게, 갭 상승이 만들어지면 반등장이 나오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리장이라는 맹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프리장은 15분 전에 시작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세력의 세팅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리장에 시작하자마자 본장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본장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올라왔던 게, 프리장에서는 개파락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본장의 코스피를 보면은, 자, 현물로 본장 시작하고 9시에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 200도 그렇고요. 코스피 200도 갭 떴죠. 그렇죠? 갭 상승할 조건이 코스피 200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만들어졌죠. 코스피에서도 만들어졌죠. 갭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물 코스닥에서도 갭 상승이 거의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갭 상승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떨어져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빗각 잘 맞았죠. 어제 이거 라이브 방송 때 막판에 말씀드렸던 거, 어, 여기도 코스닥도 이 빗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이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야만 한다. 오늘 시원하게 나와줬죠. 지킬 자리 잘 지켜줬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리장 때 개파락, 선물은 개파락했지만 본장 때 그 15분간 끌어올리면서 갭 상승을 만들어서 반등 조건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프리장 때문에, 원래는 작년 7월까지는 프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본장 같이 보면 되는데, 이제는 프리장 세팅 시간 15분 동안에 본장의 움직임하고 어떻게 갭 차이가 발생하는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를 다 분리해서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 생겼습니다. 일단 철강, 자, 이거 일단 기사를 보면서, 자, 대선 이후 미중 무역 전쟁 못 피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철강 관세 3배 정도 붙일 거다라는 게 어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 나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으로 보이고, 안 그래도 나스닥은 좀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죠. 현재 지금 지수를 보면은 구름대, 양운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추세 꺾였고 61선 이탈했고, 그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또 추가 하락을 한 거죠. 어제 밤에. 뭐 오늘이야 지금
나스닥이 약간 지금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주곤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이 세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평소보다도 조금 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조정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가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강한 하락장으로 전환될 때는 얘를 뚫고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 구간을 보일 때마다 많이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이었죠. 일단 여기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다음에 단기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게 이런 움직임이죠. 이런 반등 움직임. 적당한 반등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고 또 밀려서 반등이 나오는. 이전에도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 같으면 저 자리부터 찍으면 이제 위험한 신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평소에 저 자리를 터치하지 않을 때까지 괜찮은데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밀리는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느냐가 그 강도를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버리냐 아니면 지지를 받냐 이런 것들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 전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중간에 잘 올라가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61선 이탈하고 8개월 만에 구름대 양운 구름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떨어져서 일단 반발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이쪽 이 공간을 뚫고 급락으로 간다면 사실 우리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 구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작년 8월에서 10월 같은 그런 연속 하락, 그 이중 하락세, 자 이때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 이때죠. 이때처럼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봐야겠죠. 아직 뭐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으니까. 나스닥이라도 같이 이제 충분히 내려와서 이제 함께 반등할 위치에 처해 있다면은 이 정도로도 마감될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사실 뭐 엄청 많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한파동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빗각 하단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때문이라도 우리 시장이 시원한 반등을 조금 마음껏 노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차, 3차의 움직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장중방송 막판에 이제 피보나치 잠깐 숫자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381.40과 오늘 이제 저점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를 잇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구해 보면은 오늘 한파동 한 자리를 하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382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0%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은 1차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차 여기, 3차 4차 이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찍으러 가는 구간의 순서대로 그 힘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1번까지만 이루어진다. 즉 오늘 반등이 다다. 내일 다시 음봉으로 또 밑으로 밀고 내려갈 거다 라고 보면은 하락 힘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까지 가는 경우도 다시 하락으로 재차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을 통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락할 위험이 커진다. 그 다음에 50%까지 구간을 주는 경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때는 이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막혀가지고 내려갈 것인가는 이때 상황을 놓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8까지 간다면 여기서는 슬쩍 쉬다가 다시 반등 방향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발의 강도가 얼마나 셌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오늘 하루에 한 칸을 올렸으니까 굉장히 반등이 센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빗각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기존에 계속 하락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오늘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락이 관성 때문에 조금 하락으로 보셨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노려보다가는 커트를 해야 됐습니다. 아예 그냥 하락을 이제 고가에서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냥 편하게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은 하락 구간에서 대응을 하던 거니까 하락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다가 오늘 한번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보셨던 분들은 커트가 나왔어야 돼요. 그쵸? 저항 구간에서
한번 해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착이 되는 구간이 나오면 이거 아니네, 오늘은 반등일 수 있겠다. 왜냐면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뭐 원웨이까지는 아직 판단하긴 이르더라도, 원웨이는 좀 늦게 나왔죠. 이 정도에서 판단할 수 있었죠.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심상치 않다,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어가야 된다라는 거, 항상 커트를 해갖고 다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손절하면 손절을 키우지 않고 다시 금액을 회복을 다음번에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위치 포지션을 무포로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 들어간 것만큼은 무포로 만들어 놓고 다시 판단하는 연습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파생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 뭐 9승을 하면 어떻습니까? 9승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1패에 오늘 같은 날, 특히나 오늘 만기잖아요. 요즘 만기 날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 위클리 지난번에 월물 옵션 만기 때도 밑에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 날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만기 날에 만기가 돼서 휴지가 되는 그 상품을 가지고 풋옵션이죠, 계속 물타기 하는 선택을 했다면 오늘 그동안 벌었던 거 무슨 소용입니까? 다 날리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매일마다 강조를 진짜 입 아프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꼭 생각하셔서 아니다, 오늘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얘가 조금 이상하게 움직인다, 일단은 포지션을 정리를 해놓고 무포인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애초에 아예 숏을 노리지 않고 오늘 빗각 반등을 보면서 들어갔다면 좀 기다렸다가 좀 출렁임을 보면서 롱을 탈 수 있었기도 한데, 어쨌든 요즘 하락 힘이 워낙 강했으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커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개인들은 계속 풋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위클리 풋옵션. 그래서 일반 대중처럼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교훈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꼭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전에 함부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이게 기계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이버머니일 뿐이에요.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 이런 거를 주고 갑니다. 편안한 날이 한 5거래일 된다면은 나머지 한 2, 3거래는 정말 어렵고요. 나머지 한 2거래일, 3거래일 또 이렇게 조금 그냥 평범한 날이 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0점을 목표로 하면 20%를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만긴 날, 그리고 그동안에 80%에 많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20%에 가끔씩 들어가는 확률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돈을 내가 투입할 금액을 좀 줄이고,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나스닥 그쵸, 여기 대선 앞두고 미중 무역 전쟁 겹치면 11월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한 차례 큰 조정 파동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점화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되고, 나스닥은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 앞두고 월가 주요 투자자들의 풋옵션 베팅이 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뒤에 좀 떨어졌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서 떨어졌잖아요. 어제 밤에도 좀 떨어졌고, 이후 한두 차례 급락이 나왔고요. 개인들은 나스닥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기존의 몇 개월간 숏 포지션을 유지하다가도 최근에 롱 포지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그동안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많이 가고 있던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참여자들이 오늘 75대 25 정도로 롱 포지션이 많아졌어요. 급락할 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껍게 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장대 양봉으로 회복하면 다시 바뀔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누적이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선물 쪽은 이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83% 정도의 롱 포지션을 미결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정 구간에 얼마 전부터 돌입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거는 제가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많이 꺾였을 것 같다. 기관들이
월가의 기관들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동력을 잃었죠.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진 않고 있어도 개인들이 콜 옵션을 많이 접근한 시기 이후로는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기관들의 콜 매도 포지션만 프리를 녹이면서 수익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풋옵션을 지수 풋옵션을 잡기 시작했으니까 급락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거는 뭐 ELS 상품 주식형 ELS로 대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판매 대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3년간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ELS가 가장 많이 판매됐던 22년도 부터 3년인 25년도까지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구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거 홍콩 H지수가 3년 전에 많이 팔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려왔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보냈죠. 그리고 오후에 2시 반쯤에 움직였는데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 순이익이 1분기 순이익이 9조 5천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시장은 더 올라가서 고가를 찍어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그 다음에 니케이도 등등 대만도 그 시간 이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뒷심이 약했어요. 우리 증시도 뭐 윗꼬리를 조금 달았죠. 뭐 많이 달진 않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원에 바로 도전을 못하고 종가 부근에 한 번 터치를 한 다음에 위클리 만기를 맞아서 79,600원까지 500원을 밀어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위클리 360 콜옵션을 오늘 개인들이 어제부터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그게 결제가 되냐 마냐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결제가 될 뻔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내재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은 저기까지 잘 주지도 않는데 오늘은 TSMC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360 콜옵션 내재 가치를 갖는 구간까지 한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아무리 외국인과 같이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대량으로 베팅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뚝심있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종가까지 362로 끝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삼성전자를 종가에 500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종가에 900원을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코스피 200을 종가에 떨어뜨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360 콜옵션을 개인들한테 결제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콜 매도를 훨씬 높게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만기일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쩌다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베팅한 것을 결제를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나왔죠. 오랜만에. 그때 그래서 개인들이 옵션 만기 4월물 최종 스코어 1등을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콜 360이 꽝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 단기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장중 9천억까지 갔다가 종가로는 좀 반 가까이 줄이면서 4,920억으로 종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TSMC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선물을 그렇게 사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 물론 뭐 미니 선물 땡겨가지고 조절했지만 본 선물이 조금 마지막에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오후장에 좀 정리를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 갈색 보시면 TSMC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콜옵션을 발표함과 동시에 쭉 던졌죠. 그래서 외국인의 콜도 좀 줄어들었고 여러가지 모습이 TSMC 발표 기점으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종가까지는 그래도 장대 양봉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오늘 밤 사이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반등을 조금 시도를 더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피보나치 말씀드렸던 대로 382자리나 50자리까지는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꺾이는 나스닥이 갑자기 오늘 또 연속 급락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야간 선물 또 빠지고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오늘 한계점에 이번에 한계점이라고 본다면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 그냥 끼인 자리 양봉급으로, 물론 장악형이라서 그것보다는 좀 셀 것 같지만 아무리 중간에 하락장이 끼어 있어도 어쨌든 나스닥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은 좀 반등 구간을 주면서 이 파동을 만들어 갈 건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숏 포지션을 제가 여기서 파생반에서 여기서는 좀 스윙숏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좀 버텨도 될 것 같다 했던 분들도 이제는 뭐 빗각 맞았으니까 적당히 내가 뭐 챙길 것 좀 챙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식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어쨌든 좀 끌고 왔던 것, 그래도 어디서 요 안에서만 해도 다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조금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또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또 올라왔을 때 다시 또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 또 공략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뭐 롱을 탄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적당히 끊어가면서 너무 한파동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한 번에 수익 났던 게 한 번에 다 반납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걸 할 수가 없고요. 물론 뭐 데이데이만 해서 끊어가도 되지만 데이 안에서도 끌고 가는 걸 자꾸 할 수 없어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익절하는 연습, 익절을 많이 해서 나한테 이 자신감을 어느 정도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신감이 너무 과해져서 자만심으로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두려워지는 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래서 적당한 익절 선물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내고 원 포지션으로 돌리고 내 무포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셔서 오늘은 사실 뭐 파생반에서 뭐 그렇게 어제보다 수익 인증이 좀 적긴 했죠. 아침에 숏 포지션 보신 분들이 뭐 그냥 끊어서 관망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 좀 스위칭을 뭐 많이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스위칭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잘 끊어서 이제 뭐 커버만 하시고 적당히 이제 만회만 하시고 끝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인증 올려주신 분들 모아봤더니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회원님 중에 370과 380 시절, 요때 시절이죠. 여기 이제 고가 시절에 중사님 시장의 경고 메시지에 꼭대기에서 분할로 모아오던 숏을 나눠 정리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선물 10개를 모았다. 선물 10개를 모으셨으면 커요. 지수 선물 10개면은 1포인트당 250만원 움직입니다. 굉장히 큰 베팅을 하셨는데 1포인트당 250만원이면 이 정도면 한 수천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할하신 것 같고요. 1000만원대, 어제도 3000만원대 수익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커피님은 오늘 4,200만원짜리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저항 뚫려가지고 360 콜옵션, 이제 선물하시는 해우리님과 커피님 옵션 하시는데 저항 뚫려서 360 콜 물린 것까지 함께 익절했다. 그래서 관점 잘 참고했는데 행사 가격이 무지 다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조마조마하셨다. 360 콜이 이제 결제가 안 될 구간으로 가니까 청산을 하셨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빛나는 빛님도 오늘 커요. 1700만원 정도 수익 보셨는데 오늘은 굵직한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롱이 좀 커서 그렇고 롱을 잘 먹으신 분들이, 그리고 해오리님은 뭐 기존의 숏이지만 오늘 반등 주더라도 장초반 언더슈팅 한번 주고 나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직 빗각 자리가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선물에서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져왔기 때문에, 근데 프리장에서 강한 반등을 주면서 시작을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쉽죠. 숏을 더 갔으면 더 큰 수익이 났었을 텐데 뭐 중간에 어쨌든 양보를 해야 됐던 모습이니까, 그래서 콜 스위칭을 따라가셨다 해가지고 큰 수익 보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때 한 번 더 따라붙었고 커트 후 롱으로 커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돌파 이후에는 눌림 롱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커트 후 롱으로 커버하는 이런 전략들이 중요한 겁니다. 판단을 내가 일단 숏 포지션을 커트했는데 상황 보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오늘 그냥 선물을 잡아 먹고 있네. 그러면 오늘은 물론 외국인들이 환매수였어요. 3일째 매도분을 환매수였는데 어쨌든 포지션으로 계속 상방 잡아먹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쨌든
그 순방향을 타서라도 숏을 만회하거나 아니면 좀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취했어야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냥 막 5천억, 6천억, 7천억 달리고 있는데 이미 라인을 넘어가 버렸는데 숏에서 계속 나는 오늘 숏이야 하면서 하루 종일 물타기, 특히나 위클리 죽는 풋옵션으로 물타기 하면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 드리고요. 못 먹을 때 못 먹더라도 그렇게까지 키워서 손실폭을 키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최고 1등 4,200만 원짜리 인증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700만 원, 1,00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대 세 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복귀를 꼭 해서 내가 오늘 뭐를 잘 하지 못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장의 시간대별로 한번 판단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래야 다음번에도 이런 내용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때는 내가 잘 할 수 있게 될 힘이 생길 겁니다. 복귀를 게을리 하시면 오늘 또 똑같은 거 또 당해요. 그래서 복귀를 반드시 하시고 마무리를 오늘 꼭 마감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환율 조정이 좀 나왔죠. 1374원대 맞췄는데 지금 이제 야간에 달러 선물 거래, 요즘 선물 거래가 조금 더 약해요. 야간 달러 선물은 지금 1372원대까지 약간 반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가격이 더 약하니까 지금 하락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환율이 원래 움직일 때 좀 출렁임이 강합니다. 지금은 구두 개입 효과를 좀 강하게 보면서 이제 2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도 봤지만 급등하는 구간에는 출렁임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출렁였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구간들 나오니까 완전하게 외봉으로 꺾였다라고 보기 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피보나치로 해보니까 한 1365원까지는 자리가 열려 있는데, 그래도 꼭 반드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차트랑 알맞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딱 원래 뚫고 처음에 달려갔던 그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오버슈팅 자리로 남겨져 있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 효과가 사라지면, 특히나 4월은 이제 배당을 송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은 4월에 5조 원 가까운 선물 매도했던 거 아까 설명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한파동의 정점을 거의 찍어냈고 오늘 빗각 지지를 프리장 시초에 만들면서 조금 자리를 남긴 약간 어긋난 반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장에서만 개파락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현물은 갭상승을 만들어서 반등 조건에 부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반등을 줄 것인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것인가, 다시 하락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디까지 반등해 줄까, 다시 하락 전환될 것인가, 어디까지요? 일단은 맥스 382, 그렇죠? 382 피보나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 그다음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것인가, 618이죠. 618까지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살짝 눌린 다음에 어디까지 반등해 줄 것인가, 이제 50을 기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하락 전환이 강하다면은 그 사이에 오늘 기록했던 23.6%도 살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통은 382까지는 보통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19조 원대인데 별로 1조 원도 안 줄었더라고요, 이번 하락장에. 그리고 기간으로 이번엔 가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신용을 매입했던 것이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는 크게 신용에 대한 발작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험한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신용이 갈려야 됩니다, 급락장에서는. 그 다음에 환율도 잠시 조정 수준이고, 미중 무역 전쟁 점화될 조짐이고, 나스닥은 단기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이제 고개를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 구간을 본다면 아까 피보나치로 체크를 한다. 그래서 완전히 풀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만큼은 장악형 양봉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등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숏포지션을 분할 청산 잘 해주셔야 될 구간이다. 오늘부터 사실 그게 이루어졌었죠. 그다음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막판에 약간 80% 확률을 살짝 어긋났지만 종가로는 그래도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350, 360으로 시작해가지고 말미에는 352.5, 360을 지켰는데, 결국에는 360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을 개인들 걸 살려주냐 마냐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 TSMC 실적 발표 이후 코스피 200이 360을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으나 결국 종가로는 개인 콜옵션을 먹여주지 않았다. 결제로는 0원이 되면서 꽝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 360.30에서 동시효과 진입했고요. 삼성전자를 종가에 500원, 하이닉스를 900원 던지면서 360 개인콜을 0으로 만들었고 360 풋에서 종가 대비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0.27에서 0으로 간 360 콜과 360 풋이 0.34에서 0.94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서 결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니까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56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외국인들도 콜옵션 베팅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녹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국인들도 풋옵션도 같이 많았습니다. 양매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풋도 다 녹아서 56억 손실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제로로 끝났습니다. 당일 들어갔던 6만 계약 이상의 풋옵션은 다 녹았고 기존 콜옵션 회복에 따른 상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53억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드론의 투시는 이제 종가에 선물 매수를 이제 신규로 2,800억 정도 추가하면서 종료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아까 전에 저 여기 이렇게 마지막 주황색 바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투시는 원래 신규 매수를 하다가 종가에도 신규 매수를 더 늘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선물 매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선물은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이지만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중립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수량을 늘리면 상방이고 이제부터 매도량을 늘리면 하방으로 진행되겠죠. 아직 내려오는 중간 단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빅각 추세대에서 반등으로 좀 더 가느냐, 반등을 좀 더 보여주느냐, 하락의 한 과정이냐는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에 나오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음봉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의 확률이 일단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만 내일 만기인 나스닥이 워낙 리스키한 상태라 나스닥이 강한 반등으로 살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제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용도 갈리지 않았고 환율도 조정이긴 하지만 이제 구두 개입에 대한 반응일 뿐, 요 구두 개입 반응이 일단락이 되면 환율도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고 또 잘 흐름을 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죠. 오늘은 오늘은 뭐 손실 보신 분들 복귀를 꼭 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내가 어느 구간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된 건지 수익을 보셔도 내가 오늘 한 곳에 대한 복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복귀가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그 경험치가 소중하게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세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하루하루를 복귀해서 반드시 실력과 자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